한강뷰 삼촌이야. 오늘 시장 봤어? 코스피 7% 넘게 빠지면서 8,000선까지 무너졌어. 반도체가 통째로 주저앉은 날이야. 그 중에서도 대장, 삼성전자 오늘 하루에만 마이너스 9%, 5거래일로 보면 20% 넘게 빠졌어. 38만원 찍었던 게 지금 28만 6천원이야. 근데 삼촌이 오늘 이 종목 들고 온 이유가 있어. 이게 삼성이 뭘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거든. 왜 빠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던질 자리인지 담을 자리인지 회사부터 차트까지 다 까볼게. 끝까지 봐. 먼저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이거 이해 못하면 지금 팔지 살지 판단이 안 서. 시작은 미국이야. 메타 알지? 페이스북, 인스타 하는 그 회사. 메타가 자기가 AI 돌리려고 사놓은 컴퓨팅 파워가 남으니까 그걸 남한테 클라우드로 되팔겠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 순간 시장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AI 반도체가 이제 남아도는 거 아니야? 공급 과잉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가 우르르 빠졌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6% 넘게, 마이크론은 10% 넘게 빠졌고, 그 공포가 그대로 한국으로 넘어와 삼성 하이닉스를 때린 거야. 삼성 실적이 나빠졌다? 계약이 깨졌다? 아니야. 순전히 AI 과잉 투자 아니냐는 공포 하나로 빠진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월가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메타가 자기 투자금 좀 회수하려는 행보일 뿐이지 반도체 업계 전체가 과잉이라고 연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반박이 바로 나왔어. 삼촌도 여기에 동의해. 오늘 빠진 건 실적이 아니라 심리야. 심리로 빠진 건 심리가 풀리면 돌아와. 자, 그럼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다들 알지만 정확히 짚고 가자. 삼성전자는 그냥 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여기에 파운드리, 그리고 요즘 시장이 진짜 보는 건 HBM이야. HBM이 뭐냐면 AI 그래픽 카드에 붙는 초고속 메모리. 엔비디아 AI 칩 한 장에 이 HBM이 여러 개씩 붙어. AI 시대에 진짜 쌀 같은 거야. 그동안 삼성은 이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린다는 소리를 계속 들었어. 그게 삼성 주가를 눌러온 진짜 이유였고, 근데 여기서 판이 바뀌고 있어. 삼성이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루빈에 들어갈 HBM4를 경쟁사보다 먼저 지난 2월에 선적을 시작했어.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10기가, 11기가 속도 테스트도 통과했고, 그동안 20% 언저리였던 삼성의 HBM 점유율이 올해 28%, 30%까지 올라온다는 전망이 나와. 밀리던 회사가 다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야. 여기에 삼성은 올해 HBM 생산량 자체를 50% 늘려 연말까지 월 25만 장 규모까지 키운다는 거야. 만들 물건도 늘리고 점유율도 올라오고. 이게 삼성의 진짜 스토리야. 오늘 반도체 공포에 같이 얻어맞았지만 삼성 자체 체력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보냐? 삼촌은 솔직하게 말할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 미국발 AI 과잉 논쟁이 하루 이틀에 정리되는 게 아니고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으면 며칠 더 밀릴 수도 있어. 이건 인정하고 가야 해. 근데 중장기로 보면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HBM 수요는 계속 늘어. 삼성은 그 사이클에서 밀리던 걸 따라잡는 국면이야. 38만원 하던 대장주가 매크로 공포 하나로 28만원까지 왔다는 건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가격이 눌린 거야. 그래서 삼촌은 이 자리를 한 번에 다 사는 자리가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나눠서 담아가는 눌림목 자리로 봐. 반드시 비중 관리하고 손절 라인 정해놓고. 그건 이따 차트에서 정확히 짚어줄게. 근데 삼성만 보면 반쪽이야. 같이 봐야 할 종목이 하나 있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냐면 HBM을 만들 때 칩을 층층이 쌓아서 붙이는 장비 TC 본더라는 걸 만들어. 이 분야 사실상 독점이야.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HBM을 많이 만들려면 이 장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삼성이 HBM 생산 50% 늘린다? 그 말은 한미반도체 장비 주문이 늘어난다는 뜻이야. 삼성 HBM4 스토리가 살아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따라붙는 자리인 거지. 한미반도체도 오늘 반도체 쇼크에 11% 가까이 빠졌어. 21만 9천원. 삼성이랑 똑같이 매크로 공포에 눌린 거지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야. 대장이 돌면 이 소부장이 더 크게 튀는 경우가 많아. 대신 변동성도 더 크니까 이것도 나눠서 접근해야 해. 자, 여기까지가 삼성이 뭐 하는 회사고 오늘 왜 빠졌는지였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말로만 눌림목이다 하면 안 되잖아. 차트를 까보자.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가 팔고 누가 샀는지, 이 자리가 차트상 어디쯤인지 7가지 지표로 검증해볼게. 첫 번째, 거래대금. 오늘 삼성전자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알아? 약 18조 원이야. 하루에 18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큰 손들이 오늘 이 종목에서 크게 움직였다는 1차 신호야.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건 관심이 폭발했다는 거고, 좋든 나쁘든 판이 크게 돌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삼촌이 정직하게 짚을게. 오늘은 이 큰 거래대금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터진 날이야. 공포에 던지는 물량이 컸다는 거지. 그래서 거래대금 하나만 보고 돈 들어왔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 거래대금은 판이 크다는 신호일 뿐이고 그 돈이 어느 방향인지는 뒤에 수급에서 정확히 갈라줄게. 일단 판은 엄청 크게 돌고 있다. 이것만 기억해. 두 번째, 거래대금 증가율. 이게 재밌어. 오늘 하루 거래대금은 18조로 크지만 최근 5일 평균과 비교하면 딱 1배 수준. 평소랑 비슷해. 폭발적으로 더 터진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진짜 큰 폭락 투매가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평소에 서너 배씩 폭발하거든. 근데 삼성은 그 정도로 미친 듯이 던지는 투매는 아니라는 거야. 조정은 왔는데 모두가 공포에 다 던져버리는 패닉 투매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어. 페이크 상승이랑 진짜 상승을 가르는 게 거래대금이라면 여기선 진짜 붕괴냐 일시 조정이냐를 가르는 게 이 증가율이야. 아직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안 터졌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이 조정이 아직 바닥 투매 국면은 아니라는 거지. 세 번째, 시가총액이랑 회전율.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인지 알아? 1672조 원이야. 코스피 전체에서 압도적 1등, 나라 대표주야. 오늘 하루 18조가 돌았다고 했지? 시총 대비로 나눠보면 회전율은 1% 조금 넘어.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 근데 이게 핵심이야. 회전율이 낮은 건 삼성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 거야. 시총 1672조짜리가 하루 1% 돈다는 건 웬만한 중소형주 전체 시총보다 큰 돈이 하루에 삼성 하나에서 돈다는 뜻이야. 이런 종목은 잡주처럼 하루에 회전율 30%, 40% 팍팍 튀는 게 아니라 큰 자금이 천천히 방향을 트는 종목이야. 그래서 삼성 같은 대장주는 회전율의 절대 숫자보다 그 큰 돈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가 훨씬 중요해. 그 방향이 바로 다음 지표, 수급이야. 네 번째, 수급, 오늘의 핵심이야. 삼촌이 여기선 절대 거짓말 안 해. 오늘, 그리고 최근 5일 동안 삼성전자를 판 건 외국인이랑 기관이야. 외국인이 5일 동안 2,900만 주 넘게 수매도 했어. 기관도 240만 주 넘게 팔았고. 그럼 누가 받았냐? 개인이야. 개인이 5일 동안 3,000만 주 넘게 사들였어. 오늘도 외국인 500만 주, 기관 200만 주 넘게 던진 걸 개인이 700만 주 가까이 받아냈고. 이게 무슨 그림이냐? 지금 이 하락은 외국인 기관이 미국발 공포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던지는 물량이야. 아직 이 큰 손들이 다시 사자로 돌아선 자리는 아니라는 거야. 삼촌이 방어적으로 접근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큰 손이 아직 파는 중이니까 지금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담고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방향 트는 신호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해. 수급이 돌기 전까지는 조심스럽게 수급이 돌면 그때 비중 늘리는 거야. 잠깐, 여기서 하나만. 이런 조정 자리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짚어내는지 궁금하지?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어. 거기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누르고 이어서 볼게. 나머지 3개 지표가 오늘 진짜 알짜야. 다섯 번째, 차트 위치. 지금 삼성이 차트상 어디쯤 있냐? 52주 최고가가 38만 원이었어. 지금 28만 6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 약 25% 내려온 자리야. 이게 왜 중요하냐? 고점에서 25% 빠진 자리라는 건 상투에서 물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눌린 자리라는 거야. 신고가 뚫고 저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참 조정받고 내려온 지점에서 보는 거지. 물론 고점 대비 싸다는 게 무조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니야. 더 빠질 수도 있어. 근데 회사 체력은 그대로인데? HBM4 잘 나가고 점유율 올라오는데 가격만 25% 눌렸다면 이건 비싸게 사는 자리가 아니라 분할로 모아가는 자리로 보는 게 맞아. 삼촌이 좋아하는 자리야. 대장주가 매크로 공포에 눌렸을 때. 여섯 번째, 테마. 삼성전자가 속한 자리가 어디냐?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대장. 그 중에서도 HBM이야.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크게 몰리는 딱 그 자리. 순환매로 보면 AI 붐 초기엔 엔비디아 같은 미국 칩 회사가 먼저 갔고 그 다음이 그 칩에 들어가는 HBM이야.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갔고 이제 삼성이 HBM4로 따라붙는 국면이지. 오늘 같은 조정은 테마 안에서 순위가 바뀌는 게 아니라 테마 전체가 잠깐 숨 고르는 거야.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걸 멈춘 게 아니거든. 테마 방향은 그대로 살아있고 삼성은 대장 자리에서 잠깐 눌린 것 뿐이야. 테마가 죽었으면 안 담지만 테마는 살아있어. 마지막 7번째, 차트 패턴. 이게 오늘 방어적으로 보되 왜 완전히 버리진 않는지의 핵심 근거야. 삼성 일봉 이평선을 보면 21선, 61선, 121선이 아직 정배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배열이 뭐냐면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놓인 상승 추세의 기본 골격이야. 오늘 하루 크게 빠지긴 했지만 그 큰 추세의 골격 자체는 아직 안 무너졌다는 거야. 그리고 최근 열흘 정도는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고 정리하면 큰 추세는 살아있는데 매크로 공포로 급하게 눌린 자리다. 그래서 삼촌 결론은 이거야. 무너진 차트가 아니라 눌린 차트다. 단
60일선을 종가로 확실히 깨고 내려가면 그땐 추세가 흔들리는 거니까 비중 줄이고 대응해야 해. 이 라인만 지켜보면 돼. 자, 삼촌이 말로만 담아라 담아라 하면 못 믿잖아. 그래서 삼촌이 최근에 알려준 종목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성적표를 딱 보여줄게. 첫 번째, 가온전선 6월 26일에 알려줬어. 그때 18만 원이었는데 그 뒤로 쭉 올라서 고점 32만 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 78% 올라간 거야.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반도체가 통째로 무너진 이 날에도 가온전선은 오히려 신고가를 새로 찍었어.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진 날에도 제대로 고른 종목은 따로 간다는 거야. 두 번째, 일진전기. 같은 6월 26일 전선 라인에서 같이 짚어준 종목이야. 65,900원에서 고점 84,000원, 28% 갔고 오늘까지 20% 넘게 살아있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삼성 무섭게 빠졌다고 시장 전체를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거야. 공포에 다 던지는 날에도 살아남는 종목은 있고 눌린 대장주는 눌린 대로 자리가 있어. 대신 고점에서 못 팔면 수익도 줄어드니까 분할이랑 손절은 꼭 지키고. 오늘 정리할게. 삼성전자 오늘 반도체 공포에 크게 빠졌지만 이건 회사가 망가진 게 아니라 가격이 눌린 거야. HBM4 스토리는 살아있고 차트 골격도 아직 안 무너졌어. 단 외국인이 아직 파는 중이니까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손절 라인 지키면서 담아가는 자리야. 이런 조정 자리에서 삼촌이 어떤 종목을 먼저 포착하는지 고정 댓글에 다 정리해놨어. 무료야.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 다음 영상에서 또 대장주 짚어줄게. 가보자고.